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발원지였던 중국 우한이 지난주 봉쇄 7개월 반 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선언한 것이기에 중국 공산당 지배와 사회주의의 체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에 중국은 중국 책임론을 부인하며 미국 등 여러 국가와 대립각을 세웠죠.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대규모 의료품 지원을 앞세워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무분 확보에 나서 미중 갈등의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통계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심은 여전합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한 달간 본토 내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한 기간 중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내 감염이나 무증상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출국 승객에 대한 중국의 방역 조치마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여러 잡음이 오가는 가운데 지난 11일 홍콩대 출신의 한 바이러스 학자가 영국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엄청난 폭로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코로나19의 중국 유래설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힘을 싣는 주장에 파장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시 대중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이 야생동물, 특히 박쥐를 즐겨 먹어 발생한 바이러스라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와 다른 내용의 폭로가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대체 이 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벌써 9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다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고 마땅한 백신도 개발되지 않아 내년 말에나 종식 수준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WHO는 문제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나온 것 같다며 추정만 할 뿐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미궁 속입니다. 이런 와중에 홍콩대 공중보건대학원 옌리멍 박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영국 ITV에서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유전자 연기 서열 등을 포함해 과학적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출간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죠. 또 미국 뉴욕포스트에서도 옌 박사는 게놈 연기 서열은 사람의 손가락 지문과 같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나왔고 왜 그들만이 이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한 수산시장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연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홍콩대 재직 당시 옌 박사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폐렴에 관한 비밀 멤버로 참여했다고 밝혔고 이에 중국 당국이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발표하기 3주 전에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폭로한 뒤 지난 4월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이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옌 박사는 코로나19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국에 왔다며 만약 중국에서 이 사실을 폭로했다면 나는 살해됐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WHO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자연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옌 박사의 폭로가 나온 것인데요. 이후 중국 당국은 옌 박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홍콩대는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선 옌 박사가 과학적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 수차례 공언해놓고 아직 관련 논문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죠.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이 코로나를 이겨냈다며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대형 축제를 진행하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죠. 특히나 중국 문화계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 세계 최고로 올라선다는 내용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 수많은 나라에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영화 중 대표적인 예로 빠바이를 들 수 있는데 자화자찬의 최고 강도를 자랑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중국이 일본 등 열강에게 처참히 짓밟혔던 1930년대 상황에 울분을 토하다 현재는 미국과 겨루는 주요 2개국으로 떠오른 것에 대한 자신감을 엄청 표출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극한의 자화자찬 영화는 중국인들을 마약하는 것처럼 흥분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빠바이는 코로나19로 중국 영화계가 주춤했음에도 25억 위안이 넘는 수입을 내며 중국 박스오피스 1위를 질주했는데요. 아무리 전 세계에서 비판하더라도 이미 중국인들은 이런 영화에 중독돼 버린 겁니다. 중국이 밑바닥부터 세계 최고로 올라섰다는 이 영화의 줄거리처럼 지금의 중국 정부도 코로나19 사태를 중국이 이겨냈다고 우기는 것 같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통해 그들의 헛된 자신감을 드러내는 내용들을 점점 많은 나라에 퍼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미국 디즈니에도 영향을 줘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했는데요. 문제의 주인공은 영화 뮬란입니다. 디즈니가 제작한 뮬란은 1998년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판으로 만든 영화로 제작비 2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감독은 뉴질랜드 출신의 니키 카로가 메가폰을 잡았고 중화권 여신으로 추앙받는 배우 유혁비가 뮬란을, 유명 배우 견자단, 이연걸, 공리 등이 출연했습니다. 이때 주연을 맡은 유혁비와 견자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유혁비의 발언 때문인데요. 지난해 8월 유혁비가 자신의 SNS에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겁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경찰이 쏜 빅뱅건에 맞아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이 같은 발언을 해 뮬란 보이콧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때부터 샵 보이콧 뮬란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했고 대만과 태국에서는 샵 밀크티 얼라이언스, 밀크티 동맹이란 해시태그를 사용해 보이콧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조슈아 윅은 디즈니가 베이징에 굽실거리고 유혁비는 공공연히 홍콩의 만행을 지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혁비뿐만 아니라 텅장군 역을 연기한 견자단 역시 영국의 식민지 지배 동식 중국 관한 23주년 기념이라는 글을 올려 중국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면서 영화에 대한 악영향을 끼쳤죠. 이처럼 뮬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쉴드가 불가능할 정도로 더 큰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건 중국 정부의 위구르인 인권 탄압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디즈니는 위구르족 인권 탄압이 자행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촬영을 진행했는데 투르판 공안국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중국 당국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노골적인 엔딩 크레딧을 올려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정부가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하며 위구르족을 강제로 구금하고 인권을 탄압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역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영화 뮬란은 민족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를 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정책에 대한 분노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기고문을 통해 디즈니는 중국의 반인륜적 범죄를 정당화하는 걸 돕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죠. 그리고 아시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 아이작 스톤피시도 뮬란이 디즈니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영화라고 꼽으며 촬영을 위해 디즈니가 부끄러운 타협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나 중국은 자신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소프트 파워를 선보이며 자신들의 야욕을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결국 허구일 뿐이고 제대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퇴임 전 마지막 발표는 일본의 미사일 방어 전략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획이었던 지상형 요격 미사일 3개를 취소하며 공중에 떠버린 안보 전략을 연내 매듭 짓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에 이미 미사일 요격 전용 이지스함을 건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가 탄도 미사일 방어에 특화한 고위험 건조를 추진 개업하고 이를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 통신의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해상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의 확정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복수의 전용 함정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아사히 신문은 다음 주 중 아베 총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 개편안 등 자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 구상을 담은 특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퇴임 전 마지막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날 아베 총리의 답안은 적기지 공격력 확보 논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전용 함선 도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말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이유로 미군의 지상 대체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셔이기의 도입을 결정했다. 당초와 태평양 등 2개 지역 배치를
막대한 예산 지출과 기술적 불안 등을 문제로 지난 6월 돌연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의 대안으로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등 해상 자위대 전력을 확대하는 방안과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일본 영공 내에서 북한 등 전쟁터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등을 거론해왔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적기지 공격력 확보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지만 사실상 선제 공격 개념으로 평화헌법이 정한 전수방위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근 아베 총리의 급작스런 사태로 일본 내각의 정책 추진력이 약해지면서 논란이 있는 적기지 공격력 확보 논의는 차기 정권으로 넘기고 현재 배정한 1,800억 원 상당의 이지스 어쇼 사업 예산을 전용해 BMD 전용 함선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해상 전력 확대 방안으로 이지스 추가 도입 지상 탐지 레이더와 해상 함정용 영역 미사일 분리 운용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발사체 설비를 갖춘 인공섬 설치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각각의 방안은 이지섬 도입 시와 또한 비용 정보 제한으로 인한 요격 정확도, 하락거리 공격 취약 등의 단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일본 KJ신문은 BMD 기능만을 탑재한 전용 함정 도입이 기존 3개 방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건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이지스 어쇼 대체 방안과 더불어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의 하나로 느닷없이 위헌 소지가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를 거론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을 사용해 탄도미사일 발사기지 등 적의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의 기반을 둔 전수방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발언을 이어받아 미사일 방어검 부팀을 가동해 상대 영역 안에서도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미사일 방어 전략을 마련해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그간 4차례의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갑자기 신병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을 맞았고 오는 16일 후임 총리가 취임할 예정이어서 아베 총리 주도의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게 됐다. 결국 아베 총리는 후임자가 논의를 이어가 연내에 결론을 내도록 못을 박아놓는談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각이 결정을 거치지 않는 형식으로 발표될 이談화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란 표현을 대체하는 다른 표현이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선제 공격을 한다는 인상을 주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란 표현이 전수방위 원칙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연내에 내는 결론은 예스일 수도 노일 수도 있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지의 판단을 차기 내각에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휘트무라 시게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지난 4일 전화협의를 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새 안보정책 방향을 연내에 구체화해 중기 방위 전략인